자, 그리고 이분은 매불쇼에 한번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자는 기억해. 야, 성별로 갈라치게 하지 마. 섭섭해요. 우리 네. 최정아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는 무조건 쉬워야 합니다. 쉬운 여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또 좋아한다. 아이고, 야, 기억이 안 남긴다. 좋아해. 이게 쉽게 뉴스를 전달하는 쉽게. 최정아 기자님. 맞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들으면서 바로 이해돼야 되고요. 그렇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그렇지. 이해, 비유 쏙쏙 준비했으니까 그렇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체육 철학과도 맞잖아. 설거지 하면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또 BTS를 많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예. 일단 잘생겨서 좋아하고요. 네, 음악 잘생겼어요. 좋아서 좋아하고요. 제가 어. 또 이 연예문화부에서는 미남 전문 기자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욱 씨와는 인터뷰를 지금까지 하지 못했었어.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인터뷰 도전해보겠다. 네.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BTS 혹시 만나보셨어요? BTS 저 멀리서 이제 기자간담회처럼만 멀리서? 만나봤는데 그들도 제 이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미상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우리 이지영 교수님은 BTS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콘서트에서 먼 발치로. 먼 발치로. 네. BTS 멤버분들 중에서 우리 이지영 교수님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네, 없었거든요. 전혀. 위상이 좀 아쉽습니다. 저랑도 아주 절친한 정영진이라고 있습니다. 네, 정영진. 예. 네. 정영진은 BTS의 그 지민님이 정영진의 영상을 밥을 먹으면서 예, 항상 봤어요. 워낙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밥 먹으면서 정영진 본대요.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니까. 매부쇼 안 보나? 우리? 안 보는 걸로 확인됐어요. 그래요? 아쉽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갑자기 웬 BTS 이야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BTS가요, 그 유명한 그래미 어워즈에 출품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제 니네 상 필요 없어 이런 건가요? 너무 그렇게 싸우려고 됐어요. 조금 점잖게 접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품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회사 차원에서 선언한 게 아니라 멤버 차원. 난 이것도 참 멋있다고 생각해. 그거 좀 혹시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멤버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 SNS에 딱 올렸구나. 올렸어. 같은 내용인데. 이 가운데 그 RM이 그 리더니까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아미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선언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예. 이 그래미의 그 위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네네네. 이 시청자분들이 그렇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래미 어워즈가 1959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두 개는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있습니다. 일단 빌보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었냐. 이걸로 수상이 되고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얼마나 그래서 너희가 인기가 많냐 이걸로 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그래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음악인들이 동료 음악인의 작품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깨 품평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투표로 수상이 갈리는데 15,000명의 이 어깨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요. 최욱 씨도 아는 분들도 여기 투표권이 있어요. 누구요? 예를 들면 박진영 씨, 박진영. 방시혁 씨, 네. 네, 방탄, 트와이스 멤버들도 여기 있고요. 회원이에요? 네, 회원이에요. 오. 근데 이번에 아시아 로 좀 좁혀서 문제가 됐는데 이를 의식해서 이제 또 얼마 전에는 판소리 명창분도 투표권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상식이다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시상식이고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을 받고 싶어하는 곳인데 BTS는 이번에 출품하지 않기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상 대상이 되려면은 이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그래미 어워드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기 회원분들이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15,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회원과 회원사만이 출품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미 출품이라는 표현이 조금 틀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스 그러니까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이 아닌 아티스트나 음반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직 회원에게 내 작품 좀 출품을 해달라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BTS 멤버들이 현재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레코딩 아카데미에 있는 어떤 회원이나 회원사가 난 BTS의 이 앨범 이 부분에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BTS가 현재 출품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BTS와 방시혁 씨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투표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 회원 출품 신청서를 쓸 때
진짜 복잡하거든요. 모든 걸 다 써야 돼요. 이 작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기입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작품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BTS의 이번 결정에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어떤 회원분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팝 부문이나 본상 부문에 BTS의 작품을 올려야겠다. 신청하면 후보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청서를 공란을 채울 수 있는 정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BTS의 해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어떤 회원사가 뭐 투표위원이다. 아니면 혹은 뭐 BTS 멤버들과 개인적으로 아는 뭐 친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럴 네. 일은 없으니까 요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좀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출품하지 않기로 선언한 이유는 네. 무엇입니까? 일단 이번에 그래미 어워즈에서 아시안 부분을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탄이 이 부분에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영웅적인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출품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반응이 두 갈래예요. 반응이 왜 두 갈래냐면 그래미 측 설명대로라면 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니 아시안 쪽에다가 상을 하나 더 준다는데 도대체 뭐 조명을 더 해준다는데 수상 기회랑 무대 기회가 더 생긴다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건데 비판하는 쪽 그러니까 BTS 입장에서는 K-팝, J-팝, C-팝이 얼마나 음악적으로 비슷하길래 이걸 아시아라는 이유로 한 박스에 다 넣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된장찌개 맛있지? 초밥 맛있잖아. 마라탕도 맛있잖아. 이거를 니네 다 맛있으니까 아시아 음식상 부분에서 한 번에 경쟁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묶을 만한 공통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확하십니다. 예. 전혀 이게 비슷한 뭐 그게 없는데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을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논란의 큰 틀은 왜 BTS를 아시아로 나눠 놓냐가 아니라 아시아를 통으로 그런 음악 장르로 볼 수가 있냐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있어.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를 신설을 해놓고 네. 니들끼리 여기서 한번 놀아봐. 우리 진짜는 우리끼리도 따로 네. 본상이 있어. 이 건방 떤 거 아니냐는 저는 개인적인 아주 불쾌감이 커요. 근데 여기서 BTS가 빡 한번 때려주니까 저는 너무 통쾌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응이 두 갈래다라고 하는 건 마치 비등비등한 입장이 두 갈래처럼 느껴지지만 네.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그래미의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일부 평론가들을 빼면 거의 전 세계 언론이 BTS의 선택이 와. 인종차별에 한 방 먹인 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다. 있습니다. 야. 역시 음. 일단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그래미 어워즈를 이제 주최하는 곳이 아까 레코딩 아카데미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 그 CEO가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비 메이슨 주니어 아까 레코딩 아카데미 아주 CEO인데요. 건방져. BTS가 그래미 어워즈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펐지만 음악 창작가로서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아시안팝 부문은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팝 예술의 깊이와 다양성, 탁월성을 기리기 위해 신설됐다. 이 부문은 중요한 아티스트들을 특별히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팝이나 재즈, 컨트리 뮤직 등 장르 카테고리에 음악을 출품한다고 해서 올해 앨범, 올해 노래와 같은 본상 부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아, 나는 이게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심도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진심 아니다라고 파악하신 게 정확한 그렇죠? 지적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 입장문이 나오기 하루 전에 어떤 그 홍보를 담당하는 BTS 팬 한 분이 아마 이런 식의 입장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 그 답안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거의 흡사해요? 소식까지 흡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 그 그래미의 그 CEO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BTS가 그 아시안 팝에다만 가둬서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 본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BTS는 우리 본상 못 받으니까 안 할래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역이나 언어에 따라서 음악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네. 메시지가.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왜냐하면 보통 보이콧을 할 때는 내 요구사항은 이거다. 이런 것들을 철폐하라. 니네는 이런 게 문제니까 고쳐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집단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보이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BTS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어떤 비판도 인종차별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 줄의 이야기만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상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CEO는 얘기를 했지만 진짜. 그게 핵심이 아니라 아시아 팝을 위한 전용 카테고리
새로 만드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상징적 의미가 뭐냐라는 거를 봐야 되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놈은 이거 글을 보잖아? 그 BTS 너네가 상 못 받을까봐 출품 안 했지? 근데 그 오해야 이거거든요? 네, 네, 네.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놈이.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그래미가 이 글을 낸 와. 다음에 한번 뚜까 맞았어요. 이 전 세계 많은 음악 팬들한테. 근데 제가 좀 속 시원한 부분도 있었어요. 네. 제가 기자를 한 지 지금 16년 차인데 매년 그래미에 관한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일단 이 그래미에 대한 불신이 사람들이 굉장히 컸다. 점점 커지고 있다. 그 기존에도? 그 과거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비영어권과 비백인 아티스트에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상을 주었었다라는 네. 전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설을 한 것도 마치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우리 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같이 좀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미가 메인스트림을 위협받을 때마다 자꾸 전용 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음악이 약간 인기가 있겠다. 약간 메인상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랩 부분을 갑자기 만들어. 그리고 라틴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 갑자기 라틴 부분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니네는 거기서 경쟁해라는 뉘앙스를 자꾸 주니까 이게 무슨 뭐 세계 1위의 뭐 시상식이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후진적인 행태냐라는 네. 마치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자를 마치 그 챙겨주는 것처럼 하면서 차별을 하는 거야. 그쵸. 이게 얼마나 이중적으로 나쁘냐 이거예요. 네, 훨씬 더 교묘한 어떤 그런 분리 정책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고 네. 사실 이렇게 뭐 아시아의 음악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잘 더 조명해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시아의 음악이 사실 그들이 조명해주기 전에도 네. 이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현상이죠, 네. 그거는. 그리고 솔직히 현상. 딱 팩트만 얘기를 하면 BTS가 그래미 받아서 지금처럼 월드스타가 됐습니까? 전혀 관계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미는 좀 전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주류를 넘볼 것 같다 싶으면 분야 하나씩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분리 정책을 해왔고 네. 그런 거에 당한 그 유색 인종 아티스트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요번에 이제 출연하기 위해서 자료를 딱 뽑아봤는데 네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이번에 BTS 멤버처럼 용기 있는 메시지를 낸 사례도 있습니까? 그 직접적으로 보이콧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네, 가장 최근 사례로 생각을 하면 더 위켄드라고 하는 가수가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미의 심사 절차가 굉장히 불투명했거든요. 비밀위원회가 예전에 있었고 그래서 그 비밀위원회에서 후보의 순서를 뒤바꿔서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올리기도 하고 된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그 뒷거래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비밀위원회의 그 부당함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그래서 그 여파로 이제 CEO가 물러나게 되고 좀 전에 나왔던 그 하비 주니어가 새로 이제 왔어요? 새로 오게 된. 그 사건 이후로? 네네. 그래서 그분이 아까 최욱 MC님께서 네. 놈놈놈 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고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 비밀위원회가 있던 시기에 그래미 레코딩 아카데미는 굉장히 부패했던 집단이었어요. 그때 성폭력 논란도 있었고요. 심지어 내부에서. 그래서 CEO가 사퇴하고 나서 저 하비 메이슨 주니어가 내부 개혁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신규 회원에 너무 백인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유색 인종 회원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별도 너무 남성들이 이 집단에 많다. 그래서 여성 회원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하지만 왜 우리가 레코딩 아카데미 그래미 어워드를 불신하느냐. 이거는 약간 좀 옛날 얘기를 하자면 그래미 어워드가 지금 세계적인 시상식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권위가 있는 시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상식의 출발을 거슬러 올라가면 왜 만들어졌냐. 미국의 할리우드 명예전당 있지 않습니까? 네. 명예전당에 영화와 연극 인사들은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음악인을 올리려니까 시상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계에 있는 미국의 음악계 산업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누가 인정해주지?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기관을 만들고 시상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음반예술산업 아카데미에서 무엇을 표방을 했느냐? 우리는 음악의 완성도만 보겠다. 인기와는 거리를 두겠다. 그래서 투표 시스템을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래미 어워드를 전성기에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큰롤이 지금 케이팝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때는 완전 저항하는 음악이었어요. 어른들이 싫어하는 음악이었고 시끄러운 음악이었고 그래서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도 물을 먹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백인 음악 중심의 어떤 권력 구도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세계 음악 시장이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도 있을 것이고 전자음악도 있고 전 세계의 음악들이 몰려들어서 교류하면서 음악이 발전해 나가는데 시상식은 그 세계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느리고 이제 마지못해서 우리도 여기에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그럼 분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야를 만드는데 지금 아시안 이 퍼포먼스 부문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건이 이상해서 그래요.
그 명시되어 있는 게 K-팝, J-팝, C-팝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시아는 중동도 아시아고요. 네, 동남아시아도 아시아고, 네. 인도도 아시아잖아요. 뭐 아시아에 3개 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유의미한 언어 사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어면 한국어 가사가 어느 정도 포션이 있어야 된다. K-팝이면 한국어가 어느 있어야 정도 된다. 비중으로 차지해야 네. 된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백인 가수가 한국어로 모든 가사를 써서 노래를 불렀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최근에. 이런 경우는 K-팝이냐? 아시아팝 퍼포먼스에 들어가느냐? 너무나도 조건이 모호한데 어쨌든 세계의 변화는 따라가야겠고. 유치하다, 네. 기준이.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맞물려 떨어져서 오늘날 그래미의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댓글에는 그래미 유치해. 한국의 축협이냐? 약간 조금 비슷해요. 네. 축협 좋았어. 약간 조금 비슷합니다. 네. 축협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왜 에드 시런이나 듀아리파에게 본상 이외에 예를 들면 베스트 유러피안 팝 이런 거를 만약에 그들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그래 모두를 지역별로 나누나 그러네. 그러면 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구도 듀아리파나 에드 시런에게 뭐 베스트 브리티시 팝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네. 오로지 아시아 가수들에게만 아. 지역이라는 레벨을 붙이는 거죠. 뭐 라틴팝이라든가 그쪽도 언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뭐 스페니쉬를 51% 써야 한다. 그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웃기죠. 네, 이상해요. 유치하고. 그리고 아시아 언어 같은 경우는 진짜 평론가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필리핀 가수가 음반을 냈다. 못 내요. 못 내. 네.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고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놓고 인종차별과 분리 정책을 선언을 한 거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 네. 근데 저는 약간 그거보다 물론 이런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아시안 팝 카테고리에 우리를 넣어서 분리시키고 차별시키고 근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레코딩 아카데미의 지난해 신규 회원 중에 아시아계가 5%밖에 안 돼요. 네, 아시아 퍼포먼스 부문을 만들 거면 실제로 아시아 음악 시장에서 활동하고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집단이 많아야 되잖아요. 모집단이 맞아야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어 가지고 기준을 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규정을 무턱대고 만들었다.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지? 왜냐하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시아 가수들이 나와서 우리 쇼 좀 봐줘. 그래미가 최근 2년 동안 시청자 수가 얼마나 빠지는 줄 아세요? 250만 명이 빠졌어요. 아우, 너무 기분 좋다. 인기가 없는 시상식이에요. 야, 너무 네.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고 하는. 그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그래미가 인기는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권위도 그러면 그와 같이 좀 예전만 못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신진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시상식을 내가 왜 봐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많죠. 근데 그래요? 이거는 사실 좋아. 저는 시상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좀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레코딩 아카데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컨트리, 라틴, 그리고 아프로비츠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음악들을 정말 포용하는 자세가 아니라 마치 인기가 많다더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굉장히 어설픈 접근을 했어요. 상도 굉장히 어설프게 주고. 그래서 막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 명예로운 팝스타들, 머라이어 캐리도 그렇고 아무도 그래미 어워드와 인연을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아주 논란이 큽니다. 그래서. 잘 됐네. 이번 기회에 그냥 뭐 망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사실 잘 그 됐다. 외국 팬들은 오래전부터 그 그래미를 스캠 그러니까 사기치다라는 단어하고 결합을 해서 스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워낙 그 아티스트들을 그러니까 그 기만해왔던 역사가 한두의 역사가 아니고 한두 사례가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구 팬들은 뭐 음악 전문가까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래미에 대해서 사실은 뭐 사실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판이고 자기들끼리 잔치야. 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사실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을 해요. 누가 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느 음반사의 판매량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 충돌이 있구나. 네, 이해 충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 팝 부문에도 그것과 관련된 지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실 BTS가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예전에는 그래미 그럼 우리 잘 몰랐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냥 권위 있다더라. 그다음에 보수적이라더라 정도만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보수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자면 보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인종차별적이다라고 인종차별이야.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BTS 덕분에 알게 됐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는 이번에 정말 심각하게 많이 손상이 네. 된 것 같고요. 시청률은 더 빠질 거라서 아. 일각에서는 600억 정도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와. 얘기를 합니다. 아유, 잘 됐네. 이번에 BTS의 혁명 덕분에. 네. 와, 난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게 이 시기적으로 또 보란 듯이 지금 네. 월드 투어인데 그 미국에서 공연이 네, 하는데 네, 네. 너무 또 공연이 잘 돼. 네. 난 그게 너무 통쾌하던데요. 아니 심지어 이번 미국 공연은 보니까 아리랑을 떼창을 따라 부르는 심지어 또 아리랑이야. 와. 미국인들이 이제 꺾기까지 하더라고요. 와. 거기까지. 이렇게 꺾는 소리까지 네. 다 같이 떼창으로 따라 부르고 와. 그다음에 BTS의 이번 아리랑 앨범에 에일리언즈라는 곡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뭐 이제 들어보지 차차 못했는데. 들어야죠. 네. 그거 네. 꼭 들어보셔야 되는 게 사실 BTS의 이번 어떤 선언이 거기에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그래? 그동안 서구에서 저런 월드스타면 음. 아마 어디를 가도 그 귀빈 대접만 받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 생각을 가사예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 네, 이 가사가 음. 어쩜 그래 뻔뻔하기도 오. 예의를 차려 우린 외계인이야. 해는 동쪽에서 뜨지. 우린 외계인. 진짜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집에 오려면 신발 벗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미를 향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활동, 전 세계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수없이 많은 인종차별에 방탄소년단은 부딪혀 왔었고 그랬나 보네. 우린 그러니까 몰랐거든요. 아주 저는. 미세한 것부터 너무 노골적인 것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를 겪어왔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더 그들에게 메인스트림으로 편입되고자 노력했다기보다는 그 메인스트림과는 다른 어떤 우리는 에일리언이고 우리는 한국인이고 이번에도 그 뉴저지 공연에서 우리는 한국산이다라는 개사를 해서 마이크 드랍을 불렀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와. 확실하게 하고 해는 동쪽에서 뜬다. 우리 집 오려면 신발 벗어라. 가나부터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BTS의 이 곡이 와. 이 BTS의 선언 이후에 87개국 아이튠즈에서 1위를 했습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미치냐? 야, 네, 이 멋있다. 모습도 사실 정말 멋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저도 공감하는 게 팬덤이 예전 같았으면 플랜카드를 들잖아요. 우리 시위한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이제는 팬덤이 진화해서 플레이리스트를 트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와. BTS의 이 이야기를 우린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서 시위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더 큰 힘이 되겠네. 이게 진짜 문화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캠페인 같은 경우는 팬들이 의미가 맞닿은 곡을 팬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BTS가 시킨 게 아니라 네. 팬들이 의도적으로 이 노래를 선택해서 움직인 캠페인형 역주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미가 사실은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 이 시상식이라는 거대한 권위에 맞서는 팬덤이라는 모습에서도 저는 너무 큰 감동을 얻었었거든요. 이건 진짜 멋있다. 네. 사실 이런 식의 팬들의 행동은 그 그래미가 BTS를 이용하고 상을 주지 않았던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BTS를 이용하고 아무 상도 쥐어주지 않은 채 사실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 방송에 무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BTS 곧 나와 계속 홍보를 하면서 군데군데 뿌려놔요. 맞아. 그러니까 시청률이 빠지지 못하게 하도록 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나서는 막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우린 그래미 따위 필요 없어. 니네 스케미 따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역주행시키는 방식으로 늘 어떤 항의와 의사 표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네. 에일리언스가 이번에 나온 작품이 아니고 아니 요번에 나온 거.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곡인데 요번 그래미 이 사안 이후에 이제 팬들이 역주행을 시킨 거죠. 또 다시 역주행을 한 거라고. 네. 이번에 나온 거는 맞고. 네네. 앨범 속에 들어있던. 들어있긴 네, 네. 했고. 네. 근데 이런 이 식의 광화문에서는 안 불렀죠, 이거. 불렀을걸요? 불렀죠. 불렀던 걸로 기억을 부른 안 것 같은데요? 보셨나? 막판에 그냥 다 내렸다. 나 봤는데 광화문 공연 다. 근데- 불렀어요? 네네네. 저는 근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래미 어워드 우리가 지금 아주 신나게 지금 거의 지금 두들기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래미 어워드가 그래도 권위 있는 시상식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지역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고 해서 본상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에 배드 버니라는 래퍼가 이분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 모든 가사를 스페인어로 썼어요. 그런데 이 앨범으로 가장 그래미에서 권위 있는 분야라고 인정을 받는 올해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음악가들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되면은 정말 기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BTS도 다이너마이트로 베스트 팝앤 듀오 그룹 퍼포먼스 노미네이트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한국인도 드디어 그래미 시상식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무턱대고 그래미 시상식이 정말 나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들이 아시안 팝 퍼포먼스 이 부문 자체를 좀 나이브하게 만들었고 그런데 BTS 입장에서는 사실 속상할 수 있죠. 이렇게 많이 후보에 올라왔는데 우리에게 상도 안 주고
본상 부문에는 피처링한 콜드플레이 버전으로만 올라가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굉장히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느려요. 보이 그룹이 그래미 어워드 받은 역사가 진짜 없거든요. 2000년도에 백스트리트 보이스도 노미네이트는 많이 받는데 그래미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턱이 엄청나게 높은 시상식이다. 네.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BTS가 이번 이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미 어워드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네. 오늘날 시상식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물어야 된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막 그래서 그래미 시상식은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주장까지 저는 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좀 너무 나갔다. 왜냐하면 이 아시안 팝 퍼포먼스 부문에 또 다른 케이팝 가수가 예를 들어 상을 받으면 네.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BTS가 거부했으니까 이 시상식은 인종차별적이니까 난 인정 안 해야지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축하해줘야죠. 아이, 뭐 그렇게 우리가 마치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또 아니, 그럴 수도 말씀하세요. 있으니까. 선생님 누구신데고 우리를 자꾸 떼쓰는 어린이 취급을 하세요. 아, 그럼 제가 여기서 약간의 아, 약간 반대 농농하시고. 아, 네. 선생님, 아, 그건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치 네.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그럼 되니까. 약간의 반대 의견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푸대접을 받아왔어요. 예를 들면 뭐 비욘세, 스눕독, 켄드릭 라마, 뭐 프랭크 오션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푸대접을 받아온 거는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됐냐 그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시험 점수가 전교 한 5등 안에 드는 애들이에요. 전교 막 1등에서 5등 안에 막 나랑 너무 달라. 그냥 전교권에서 놀아. 근데 자꾸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면 최종에서 얘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걔를 응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의 실력뿐만 아니라 이 면접의 기준도 좀 뭔데라고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잘하는 애들가 뭔데 저렇게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니들이 구하는 그 기준이 뭔데 우리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건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장벽을 이런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 그래미는 아까 좀 문턱이라는 표현도 저는 사실은 조금 제가 조금 귀에 좀 거슬렸는데 네. 저는 문턱보다는 이 자기들만의 어떤 성을 쌓는 느낌을 들어서 맞아. 저는 그걸 문제로 삼았던 건데 너무 떼쓰는 아이 취급을 하셔가지고 지금 왜냐면 기분이 그래미가 좋아졌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빌보드 뮤직 어워드나 네.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팬들이 네.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 시상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좀. 아, 벌써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BTS가 이번에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선언을 했는데 네. 그 선언의 어떤 효과와 파급력은 정말 엄청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팬들에게는 사실 팬들이 늘 원하던 거였어요. 그래미 거부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용기에 그다음에 거의 손에 줄 수도 있을 법한 어떤 그 상을 포기하고 우리는 이런 식의 분리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보여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용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짜 멋지다. 멋져. 그리고 대한민국 출신 혹은 아시아 출신 중에 어느 누구가 서구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서구 어떤 산업의 중심을 뒤흔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상당수도 BTS에 관심 없는 분들도 그래미가 인종차별을 해왔던 역사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그런 상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중심이고 미국이 세계의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한테 한 방을 크게 네. 매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인식을 일반 사람들도 많이 전달됐어요. 공유할 수 있게 네. 되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저는 그게 혁명적인 진짜 너무 일이라고 좋아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BTS가 서는 곳이 그곳이 메인스트림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